저녁 준비를 마친 김영희 씨의 테이블에 밥을 차려놓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영희 씨가 말합니다. 저녁 됐어요. 남편은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젓가락을 들더니 한숨을 쉽니다. 에휴, 또 이런 거야? 맨날 똑같아.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박준호 씨, 35년 지기 친구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요즘 골프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 준호 씨가 비웃듯 대답합니다. 참 좋겠네.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서. 누군 편하게 산다. 민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말 아니야? 사실이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30년 관계를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김영희 씨, 57세. 결혼 31년 차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독립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오늘도 영희 씨는 저녁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입니다. 6시 30분. 남편이 퇴근합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영희 씨가 말합니다. 다녀오셨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남편은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뜨고 국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에휴, 또 이런 거, 영희 씨는 묻습니다. 왜요? 맛없어요. 남편은 비웃듯 말합니다. 맨날 비슷한 것만 해서. 당신이 언제 제대로 된 반찬 해본 적 있어?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갑니다. 영희 씨는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매일 장을 봤습니다. 매일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습니다. 영희 씨가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그래. 영희 씨가 다시 말합니다. 저녁은 밖에서 사드세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알았어. 오후 3시. 영희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입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웃고 떠듭니다. 5시가 되자 영희 씨는 시계를 봅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벌써 가? 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응, 저녁 준비해야 해. 친구가 말합니다. 아까 남편한테 밖에서 먹으라고 했잖아. 영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야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영희 씨가 묻습니다. 밖에서 드셨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직. 영희 씨는 당황합니다. 밖에서 싸드시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에 밥이 있는데 뭘 사 먹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식탁에 라면을 내놓습니다. 남편은 라면 그릇을 보더니 비웃듯 말합니다. 이게 뭐야, 라면? 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칩니다. 에휴, 됐어. 그리고 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영희 씨는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나 더는 못 살겠어. 친구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 씨가 말합니다. 남편 말투가 너무 싫어. 매일 한숨만 쉬고.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싸우지는 않잖아. 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싸우면 차라리 낫지?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니까 더 힘들어.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저녁은? 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알아서 드세요. 남편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와 남편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입니다. 남편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영희 씨는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준호 씨, 59세. 작년 사업이 안 돼서 접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35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민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민수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 씨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요즘 뭐 해? 준호 씨가 대답합니다. 집에 있지 뭐. 민수가 말합니다. 나는 요즘 골프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 같이 할래?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합니다. 참 좋겠네.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누군 편하게 산다. 민수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씨는 비꼬듯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돈 많으니까 골프도 치고 여유롭게 살고. 난 집에 처박혀 있는데.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준호 씨가 말합니다. 벌써. 민수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민수는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래? 민수가 대답합니다. 바빠서 힘들 것 같아. 준호 씨가 말합니다. 다음 주는? 민수가 대답합니다. 그때도 일정이 있어? 준호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알았어. 연락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 나야. 오랜만이다. 뭐 해? 민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응, 일하고 있어? 준호 씨가 말합니다. 주말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 민수가 대답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준호 씨는 묻습니다. 언제 시간 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 만나기가 좀 그래? 준호 씨는 당황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말합니다. 지난번에 너가 한 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 말이 기분 나빴어. 나도 열심히 산 거야. 그런데 넌 그냥 운 좋게 산 것처럼 말하더라고. 준호 씨는 변명합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민수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가 사업 망한 게 내 잘못이냐? 준호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넌 항상 그랬어. 내가 뭔가 잘 되면 비꼬고. 준호 씨는 반박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민수가 대답합니다. 생각해봐. 내가 사업 잘 된다고 할 때마다 넌 뭐라고 했어? 부럽네, 좋겠네, 그 돈 다 언제 쓰냐. 늘 그런 말투였잖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 우정이 끝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었나? 한 달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민수 모두 참석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준호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5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말할까요? 영희 씨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3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희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까요? 준호 씨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35년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수가 힘들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는 준호를 떠났을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 파괴적 의사소통 패턴입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가트맨은 이것을 묵시록의 4기사라고 불렀습니다. 관계를 죽이는 4가지 말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경멸입니다. 경멸은 상대를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한숨, 비웃음, 비꼬는 말투. 이것들은 모두 경멸의 표현입니다. 가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멸은 관계를 녹이는 황산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도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영희 씨 남편의 한숨. 그 한숨은 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별로입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 씨의 비꼬는 말투. 좋겠다.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영희 씨는 30년간 요리했습니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영희 씨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수는 35년간 사업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말합니다. 좋겠다, 여유롭네. 민수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의 성공은 운으로 치부됩니다. 2025년 영국 유거브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1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 분담도 아니었습니다. 1위는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비꼬는 말투. 무시하는 행동.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영희 씨가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만 쉽니다.
영희 씨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민수가 원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비꼬는 말투입니다. 민수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둘째 원인이 있습니다.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대면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그 예의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실례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괜찮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부탁할 때는 정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친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던집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함은 폭력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영희 씨 남편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아. 한숨 정도는 괜찮아. 불평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영희 씨는 매일 상처받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입니다. 준호 씨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35년 친구니까 괜찮아. 농담 정도는 괜찮아. 비꼬는 말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매번 상처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하지 않을 말을 가족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원인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의 폭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감정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대개는 가까운 사람에게 터집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영희 씨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사에게 혼납니다. 동료에게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회사니까요.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터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집니다. 아내에게 한숨을 쉽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접은 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닙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민수를 만납니다. 민수는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준호 씨는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비꼽니다. 좋겠다. 그것은 질투의 표현입니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같음에는 말합니다. 말투가 거친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영희 씨 남편은 아픕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숨을 쉽니다. 준호 씨도 아픕니다. 사업이 안 돼서 접은 후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비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희 씨 남편이 할 수 있는 것, 한숨 대신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준호 씨가 할 수 있는 것, 비꼬는 대신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다. 잘 됐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같음에는 말합니다. 부정적 말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적 말이 5개 필요합니다. 5대1의 법칙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한 번 한숨 쉬면 5번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한 번 비꼬면 5번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둘째,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희 씨가 할 수 있는 것,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한숨이 나를 힘들게 해요. 당신이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주세요. 준호 씨가 할 수 있는 것, 민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 내 말투가 잘못됐어. 로젠버그는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십시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하십시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존중하는 것입니다. 영희 씨 남편이 할 수 있는 것,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요리하는 것, 집안을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 씨가 할 수 있는 것, 민수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5년간 사업한 것, 밤낮으로 일한 것, 운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트맨은 말합니다. 존중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노력을 보는 것, 그것은 상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영희 씨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민수가 원하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자기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35년간 열심히 산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31년 결혼 생활도, 35년 우정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희 씨 남편은 오늘 저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맛있네. 고마워. 준호 씨는 오늘 민수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관계는 말투로 죽습니다. 하지만 말투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죽였다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희 씨는 오늘도 저녁 준비를 합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다녀왔어. 준호 씨는 휴대폰을 봅니다. 민수의 번호가 보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겁니다. 벨이 울립니다. 말투가 관계를 죽입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오늘 당신의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중년의 삶에는 말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세요.